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IT 속의 일상 속 IT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9월도 벌써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야기했던 대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은 긴 소식을 들려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시간이 될 때마다 짧은 소식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제품 리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IT에 대한 얘기 섞어서 이야기 드리니까 놓치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사용자 저작권 분쟁 지원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단식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뉴스 내용을 요약한 걸 조금 보시죠. MS가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코파일럿을 위해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에 따르게 되면 코파일럿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미지나 텍스트 등의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에 제3자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경우 MS 측에서 변호 및 소송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합의금이나 패소에 의한 법적 책임도 MS가 감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즘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서를 만들거나 어쨌든 무언가를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은 아직까지는 인정하는 사태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그림을 만드는데, 이 소설을 만드는데, 이 작품을 만드는데 어쨌든 만약에 저의 데이터를 썼다고 한다면 딱 보니까 저랑 비슷한 글을 쓴 거예요. 제 걸 갖다 쓴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AI 업계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데이터 소송부터 시작해갖고 저작권 소송 걸리게 되면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발 빠지고 있었던 약간 회색 지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MS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코파일럿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건 빙이고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오피스 365,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걸 지금 코파일럿이라고 지칭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업용 서비스로 나눈 게 MS 코파일럿이다 보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업 사용자들을 위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인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빙을 통해서 만든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보호가 되는 거냐. 그리고 빙에서 그림을 그리는 내용들은 사실은 빙 이미지 에디터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오픈 AI에 달리 이 엔진을 돌려서 가지고 온 그림들입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의 범위가 더 명쾌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는 다른 기업들도 저작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해서 봐야 되는 거는, 야, 잘 됐다 싶으면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AI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발목 잡는 일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조 단위로 소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꽤 흥미롭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소송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 분쟁 지원하는데 지켜보시고요. 우리나라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AI, 생성 AI를 만들고 있는 곳들, 서비스를 준비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거 대비하셔야겠죠. 두 번째 얘기가 뭐죠? 쇼츠로 인해서 유튜브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다, 딜레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쇼츠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긴 영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쇼츠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출시가 됐죠. 20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쇼츠의 광고 수익이 솔직히 낮아요. 저도 이제 쇼츠를 잘 안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 사실 이제 유튜브 같은 거는 그 쇼츠로다가 짧게 끊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쇼츠에 떨어지는 광고 수익이 긴 영상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러면은요, 저도 광고 수익을 적게 벌게 되는데 유튜브 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균형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20분짜리 영상 요즘에 잘 안 보잖아요. 운전할 때 빼놓고 저도 거의 안 듣거든요. 혹은 15분 내내 집중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영상도 제가 10분 이하로 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짧은 우리 60초, 59초짜리로 만드는 쇼츠에 매몰되다 보면은 아이디어라든지 뭔가를 얻기 전에 재밌는 걸 들었다가 바로 다음으로 갔다 넘기는 부분만 강조가 되게 됩니다.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틱톡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될 테긴 할 텐데, 틱톡은 좀 상황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틱톡은 처음부터 쇼츠로 시작을 했었던 거고, 유튜브는 이쪽으로 출발하던 거보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과연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는 다양한 사업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틱톡은 동영상 길이를 점점 늘리고 있죠. 틱톡은 늘리고 유튜브는 줄이고 있는데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유튜브를 떠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광고 모델들을 테스트 중에 있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앞으로는 광고를 올릴 때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요. 지금은 어떤 광고를 보여줄지 선택할 수 있는 형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다 보니 아마도 내심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드릴 소식이 있기는 한데 일단 그건 뒤로 미루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가장 흥미로운 소식 중에 하나가 애플에서 드디어 아이폰 15번째 버전을 발표할 예정에 있죠. 그것만 나올 것이냐,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세대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내용 나올 때 잘 압축해서 하나씩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